저는 손주를 키우며 늙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직장 다녀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라.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볼게.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가 볼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작고 연약했습니다. 일주일만 봐주면 안 될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일주일.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까지 해야 하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가 볼게. 걱정 마. 딸이 울먹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손주인데.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딸을 도울 수 있다면요. 첫날이었습니다. 딸네 집에 갔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어서 준비해. 손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서요. 분유는 여기 있고요. 기저귀는 여기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응, 알았어. 오늘 처음이라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 믿어. 딸이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손주와 둘이서요.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7시가 됐습니다.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응애 마이너스, 응애 마이너스.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 왔어. 분유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도를 확인하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손주가 빨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는구나. 안도했습니다. 분유를 다 먹이고 트림을 시켰어요.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젖어 있었거든요. 새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혔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손주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손주는 제품에서 빤히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야. 처음 보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도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뻤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손주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응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왜 그래? 배고파? 분유를 또 탔습니다. 먹였어요. 밥만 먹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 안 고프구나. 안고 토닥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울었거든요. 10시가 됐습니다. 11시가 됐어요.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한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데워서 밥에 말아 먹었습니다. 손주를 안은 채로요. 흘리면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기는 거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손주를 재워야 했어요. 방에 눕혔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자자, 우리 손주. 1시간을 토닥였습니다. 겨우 잠들었어요.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도 아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쉬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응애. 손주가 깼어요. 30분밖에 안 잤습니다. 다시 안아야 했어요. 그래, 그래. 안아서 달랬습니다. 오후 내내 안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차렸어요. 손주를 바운서에 눕혀놓고요. 울면 달래고 또 울면 안아주고 밥을 하면서요. 7시가 넘어서 딸이 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렸어요. 왔어?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손주 잘 놀았어. 울지는 않았어요? 조금 울었지. 그래도 괜찮았어. 딸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할머니랑 잘 놀았어? 손주가 웃었어요.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밥 먹어. 밥을 먹었어요. 딸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사위도 왔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할만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손주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딸이 하려고 했지만 제가 했어요. 피곤하잖아. 쉬어. 엄마. 괜찮아. 손주를 목욕시켰습니다. 옷을 입히고 분유를 먹였어요. 재웠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늦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봐.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1년째였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파스를 붙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가야 합니다. 잠이 안 왔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볼게. 한 달이 됐습니다. 2달이 됐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3달이 됐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손주를 봐야 했으니까요. 손주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돌이 지나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아주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내려놓으면 울었거든요. 계속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울었어요. 응애 마이너스, 응애 마이너스. 미안해, 미안해. 바닥에 앉은 채로 손주를 달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허리를 좀 다쳤어. 지금 회의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주는 계속 울었습니다. 달래줘도 울었어요. 배가 고팠나 봅니다. 분유를 타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손주.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손주 기저귀가 젖었습니다. 갈아줘야 하는데 못 갈아줬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오후 4시가 돼서 딸이 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이 열렸어요. 왜 이렇게 있어요? 미안해. 딸이 당황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쉬면 나아. 엄마, 정말 괜찮아. 소파에 누웠습니다. 딸이 파스를 붙여줬어요. 엄마, 무리하신 거예요. 아니야. 다음 주에 다른 분 알아볼게요. 안 돼.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볼게. 엄마, 괜찮아. 며칠만 쉬면 돼.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렇군요. 무거운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쉬셔야 해요. 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나갔습니다. 딸네 집으로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 손주를 안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그렇게 버텼어요. 손주가 돌을 지났습니다. 13개월, 14개월. 점점 커갔어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아주는 시간은 더 길어졌어요.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요. 걱정할까봐. 손주가 16개월이 됐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잘한다. 안아 올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손주는 이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만지고 떨어뜨리고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요. 계단에서 떨어질까봐, 문틈에 손을 끼울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앙!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안아서 달랬습니다.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얼음찜질을 해줬습니다. 손주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저녁에 딸이 왔습니다. 어머, 이마가 왜 이래요? 식탁에 부딪혔어.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어. 조심하셔야죠. 미안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그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더 잘 봤어야 했습니다. 손주가 18개월이 됐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고 해봐. 할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니. 마미, 할머니, 마미. 웃으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속은 섭섭했습니다. 손주가 20달이 됐습니다. 할미,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할미. 눈물이 났어요. 기뻤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 꼭 안아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손주가 2돌이 됐습니다. 돌잔치를 했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할만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잔치 준비를 도왔거든요. 음식도 만들고 손님도 맞이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딸네 집에 가야 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일어났어요. 진통제를 2배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버텼어요. 손주가 새 돌이 됐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고집도 세졌어요. 싫어. 안 할 거야. 밥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 한 입만. 응? 싫어. 도망갔어요.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밥 먹어야지. 싫어. 1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겨우 반 공기를 먹였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손주 키우지 뭐. 매일? 응, 매일. 주말에라도 쉬어? 아니, 주말에도 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할만해. 야, 너 목소리 힘들어 보인다. 그래. 응. 좀 쉬어. 내 몸도 생각해야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을 봤어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할머니 손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어린이집 보낼까요? 어린이집? 네, 애도 이제 컸으니까. 망설여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볼게.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는데 뭐하러 보내. 사실은 돈이 아까웠어요. 제가 보면 되는데 왜 돈을 쓰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손주를 놓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가 제 전부예요.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손주를 그네에 태우고 미끄럼틀에서 놀게 하고 모래놀이도 했어요. 2시간씩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손주 키우시나 봐요? 네. 매일 나오시네요. 응, 매일 와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좋아서 해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팠어요.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벤치에 앉고 싶었지만 손주가 놀고 있었어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점심을 먹여야 했으니까요. 손주는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이려면 집안을 한 바퀴 돌아야 했어요. 자, 비행기가 날아간다. 아, 싫어. 한 입만. 할머니 봐. 안 먹어. 그럼 이거 먹을래? 응? 30분이 걸렸습니다.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겨우 반 공기를 먹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재웠어요.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자자, 우리 손주.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1시간을 토닥였습니다. 겨우 잠들었어요.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쉬자. 10분만 쉬자. 눈을 떴을 때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주가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미. 그래, 할머니 온다. 다시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인형놀이도 했어요. 할미, 이것 봐. 그래, 잘했네. 할미, 이것도. 응, 이쁘다. 끝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손주 밥, 딸내 밥, 세 식구 밥을 챙겨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했어요. 손주는 계속 엄마를 불렀습니다. 할미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 밥하고 있어. 싫어. 놀아줘. 조금만. 울음이 터졌어요. 으앙. 밥을 하다 말고 달래야 했습니다. 그래, 그래. 할머니가 미안해. 안아서 달랬어요. 그러다 보면 밥이 타기도 했습니다. 7시가 넘어서 딸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괜찮아. 뭐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야. 먹어봐. 딸이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손주도 먹었어요. 맛있어.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피곤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주를 씻겼어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딸이 하려고 했지만 제가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피곤하잖아.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손주를 재웠어요. 동화책을 읽어주고 토닥이고 밤 10시가 돼서 잠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늦었어요. 그래. 내일 봐.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앉자마자 눈이 감겼어요.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팔,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파스를 붙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야 합니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손주가 내 돌이 됐습니다. 더 컸어요. 말도 많아지고 고집도 더 세졌습니다. 할미, 이거 사줘. 안 돼. 집에 있잖아. 싫어. 이거 사줘. 때를 썼어요. 마트 바닥에 드러 누웠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봐. 싫어. 1시간을 달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하나만 살게. 결국 사줬습니다. 손주가 웃었어요. 고마워, 할미.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미, 엄마 좋아. 그래. 응. 엄마가 더 좋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미도 좋아. 근데 엄마가 더 좋아. 그렇구나. 웃었지만 속은 섭섭했어요. 매일 돌봐주는 건 저인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다 저인데, 엄마가 더 좋다고 하니까요.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었어요. 손주가 5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준비물 챙기고 간식 싸고 여전히 바빴어요. 유치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었어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야 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엄마가 갈게. 정말요? 미안해요. 괜찮아. 유치원에 갔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았어요. 30대, 40대, 저만 60대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머니세요? 네, 엄마가 바빠서요. 아,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어요. 할머니가 오셨네. 엄마는 바쁜가 봐. 맨날 할머니가 데리러 온대. 그 말이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예요.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저는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미, 그래, 잘했어. 응. 손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가 봐요. 매일 돌봐주는데도요. 손주가 6살이 됐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미, 이거 뭐라고 읽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더라?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이건가야? 할미는 왜 안경을 써? 할머니 눈이 안 좋아서. 왜? 나이가 들면 그래. 나는 안 늙을 거야. 그래, 우리 손주는 안 늙어. 숙제를 봐줬습니다. 한글 쓰기였어요. 자, 이렇게 써봐. 응. 손주가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 싫어. 힘들어. 조금만 더. 1시간을 했습니다. 겨우 한 장을 끝냈어요. 저도 지쳤습니다. 밤에 딸에게 말했어요. 요즘 손주 공부 봐주기가 힘들어. 왜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럼 안경을 바꾸세요. 응, 그래야겠다. 다음 날 안경점에 갔습니다. 새 안경을 맞췄어요. 15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니까요. 손주가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이 갈 수 없었거든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 섰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세요? 네. 대신 오셨어요? 네, 엄마가 바빠서요. 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교실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됐어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학원도 데려다 줬어요. 피아노, 미술, 태권도.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할미, 오늘 피아노야. 응, 알아. 내일은 미술이야. 응. 매일 달렸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제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친구 만날 시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손주만 봤습니다. 손주가 8살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할미, 나 친구네 집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응.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시간이 생겼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드라마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눈물이 자꾸 나. 야, 병원 가봐. 병원? 응. 우울증일 수도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울증이라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손주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애도 컸으니까 학원 버스 태울게요. 그래.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응, 알았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허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요즘 시간 생겼어. 정말? 뭐하고 지낼 거야? 모르겠어. 우리 여행이나 갈까? 여행? 응, 제주도라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좋아. 가자. 한 달 뒤였습니다. 제주도에 갔어요. 친구와 둘이서요. 바다를 봤습니다. 시원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야, 기분 좋지? 응.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흑돼지, 갈치, 전복.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요. 구경도 했습니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사진도 찍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야, 너 웃는 얼굴 오랜만에 본다. 그래. 응.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왜 이러지? 괜찮아. 울어. 많이 울어.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쌓여있던 게 터진 거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와 있었어요. 딸이었습니다. 8통이나 왔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제주도 다녀왔어. 네. 언제요? 이번 주에.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요? 말해야 했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가시면 걱정되잖아요. 딸아. 네.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요. 이사? 네, 회사 근처로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그래.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 한 달 뒤 딸네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이사하는 날 갔습니다. 조심히 가라. 네, 엄마. 손주가 안겼어요. 할미, 보고 싶을 거야. 그래, 할머니도. 자주 올게. 그래. 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분유를 탈 필요도,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하루가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고 있다가 꺼버렸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벌써 어제 했는데요. 그래도 또 했어요. 할 게 없었거든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국과 밥.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기는 거였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2시간을 잤습니다. 일어나니 오후 4시였어요. 또 혼자였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할미, 나 학원 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네, 그럼 토요일에 봬요.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반찬도 만들었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오후 2시에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할미, 손주가 뛰어왔어요. 안아줬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4학년이야. 그래, 그랬구나. 키가 많이 컸어요.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밥 먹을까요? 응, 먹자.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맛있게 먹었어요. 와, 맛있다? 많이 먹어. 딸도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그래. 하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할미, 나 친구한테 전화할게. 그래.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과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친구들은 만나세요? 가끔. 좋으시겠어요. 이제 편하시잖아요. 그래. 편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엄마,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애가 내일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짐을 쌌습니다. 손주가 나왔어요. 할미,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어요. 손주 그릇, 딸내 그릇.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어요. 허전했습니다. 평생 손주를 키웠는데 이제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 타던 일, 허리 아픈 걸 참고 안아주던 일,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학원 데려다주던 일, 학부모 모임에 혼자 가던 일,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제 꿈도 제 계획도 없었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여행 갈 시간도 없었어요.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키우며 늙었습니다. 어느새 이른이 됐어요. 허리는 계속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눈도 침침해졌어요.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이제 손주는 저 없이도 잘 자랍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슬펐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허무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산책도 해요. 텔레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롭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고 밥 먹이고 싶습니다. 전화하고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귀찮게 할까봐, 바쁠까봐, 딸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엄마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렇게 물을까봐.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짐이 될까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 선택이 맞았을까? 손주를 키운 게 맞았을까? 딸을 도운 게 맞았을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손주를 사랑했고 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습니다. 제 시간도 조금은 가졌으면 어땠을까? 제 꿈도 조금은 이뤘으면 어땠을까?
친구들과 여행도 더 다니고 취미도 가졌으면 어땠을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었어요. 몸도 아프고 기력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죠. 혼자서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낯선 할머니가 보여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주 키우느라 늙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손주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키우셨나요? 그 시간이 행복했나요? 아니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혼자인가요? 우리는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나요? 아니면 당연하다는 말만 들어봤나요? 우리의 희생을 누군가는 알아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